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는 별다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죠. 금요일장에서도 다우지수만 0.4% 소폭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27% 하락,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4%나 급락을 하면서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여전히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럽마저 대러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국제유가의 하락도 힘든 상태입니다. 계속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지속이 되고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중순에 최저점을 찍고 급반등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넘어서야 할 이 산이 많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하고요. 다음 주부터 예정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지난주 나스닥 기술주들의 주가가 유독 부진했던 이유는 역시 다음 달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의 지속되는 매파적인 발언들, 그로 인한 부담감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 달 0.5%의 금리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소화하는 과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또다시 치솟고 있죠. 3년 만에 2.7%를 넘어서면서 2.706%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도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오르긴 했지만 2.517%로 10년물 국채금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차 대조표 축소 얘기도 나오고 있죠.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단행이 될 것 같고 연준의 그런 강경책에 대한 충격을 지금 시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정이라는 형태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이 최저점만큼은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때 조정폭이 꽤 깊었죠. 제 생각엔 1차적인 소화 과정은 거쳤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조정은 두 번째 소화 과정으로 1차 때보다는 빠르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요. 10일 날 발표 예정인 미국의 CPI 지수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8%의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2월 CPI 지수도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였죠. 그만큼 이 미국의 물가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발표될 3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2월 7.9%보다 높게 나온다면 역시 40년 전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시장은 또 한 차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물가, 이 높아지는 물가로 인해서 다음 달 연준은 0.5%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의 근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의 강력한 긴축 정책들은 앞으로도 시장에 크고 작은 충격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리 인상이 주가에 부정적이기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과 이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이 된 지 한참이 지났죠. 올 초까지 미국의 증시는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증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빠지거나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었죠. 그리고 올 초부터 3월 중순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고 올라서기 시작할 때까지 국내 증시는 꾸준히 좋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커플링이 되면서 악재는 반영이 되고 호재는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하지만 미국 증시는 지난 3월 중순부터 급반등을 보이면서 조정장에서 빠르게 탈출을 했고요. 물론 지금도 1월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밀려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기대감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미국 증시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증시는 결국엔 상승을 했습니다. 1990년 이후 5번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S&P 500은 첫 번째 금리 인상 후에
한 달간 폭락은 했지만 천천히 회복을 하면서 6개월 후엔 반등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첫 금리 인상 1년 후에 S&P 500은 12%, 나스닥 지수는 20%씩 각각 오르기도 했다는데요. JP모건 역시 연준의 긴축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면서 이 초기 변동성 이후에 증시는 최고치를 경신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현재 인플레이션은 강하지만 미국의 경제는 또 어느 때보다 양호하죠. 고용지표와 임금 인상률을 봐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실적만 좋게 나와준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변동성에 불과할 수 있겠죠. 자, 저는 기업들의 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발표가 되는 이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그래도 꽤 괜찮게 버티고 있는 이유이고요. 자,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도 이런 점 때문이겠죠.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미국 시장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 2020년 1분기 88억 달러, 하나로 약 10조 6천억 원에서 지난해 1분기 464억 달러까지 올랐는데 1년 만에 5배 이상 급증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57% 증가한 694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국내 주식이나 중국, 유럽 시장보다 미국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말이겠죠.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의 전망이 어두워지고는 있지만 미국 경제만큼은 변함없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안정성, 이런 것들이 국내 투자자들로 하여금 미국에 투자하게 만드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장기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기도 합니다. 국내 주식은 사실 중장기 투자가 어렵죠. 삼성전자 하나 가져갈 만할 것 같은데요. 자, 그에 반해서 목돈이나 아니면 매달 분할 매수로 꾸준히 모아가길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가장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이는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정답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자, 저 역시도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추천드리고요.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시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은 미국 지수 추종 ETF 투자가 이 중장기 투자처로는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평균적으로 4월에는 미국 증시가 좋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가장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기도 한데요. 자,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는 말도 있고,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기도 합니다. 사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락장에서나 상승장에서나 나름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떨어져도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 자, 그리고 떨어졌을 때 불안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사고 싶어지는 마음. 그렇다면 분명히 좋은 주식을 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의 경우라면 반등 시에 빨리 매도해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옮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S&P 500 지수가 지난 3월 8일 저점 이후로 7.6%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심화, 국제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자,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여러가지 악재와 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한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다다음 주부터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와준다면 주가는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여러가지 악재, 이런 악재들은 말 그대로 변동성에 불과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와준다면 그런 기업에 베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성과 투자 기간까지 고려를 한다면 역시 미국 지수 추종 ETF가 정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좋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